정성평가. 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겠죠. 지금부터 정량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 내신 등급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봤을 때 그 옆에 나와 있는 등급 있잖아요. 뭐 2등급, 3등급, 1등급. 거기 나와 있는 뭐 편차나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수치를 가지고 학교마다 이 등급 수치의 가중치나 이렇게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일 등급이 있다라면, 어떠한 등급이 형성이 됐다라면 그 등급이 뭐 우리 아이가 뭐 단순 등급을 돌려봤더니 뭐 1.0이에요. 1.0 진짜 대단하긴 하다. 다 1이라는 거잖아. 자, 뭐 1.5예요. 아니면 2.1이 나왔어요. 그거는 단순 등급인 거고요. 학교별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업에 대한 등급을 보는 가중치나 이렇게 변환하는 이런 점수의 비중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런 거를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저 단순 등급을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하셔야 되고, 학년 평가라는 건 가중치,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균일하게, 그러니까 가중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3학년 비중을 높이 가는 학교들, 뭐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뭐 40%, 3학년 때 40%, 2, 4, 4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20%, 30%, 50%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로 가중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평가할 때는 종합 단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계산한 그 단순 점수를 가지고 하고요. 뭐 비교과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그 비교과 자세히 보시면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출석이나 이런 거는 만점을 맞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학업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보통은 이 전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가 있는데, 주요 과목은 인문계는 국경수사, 뭐 이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전체 전 과목을 다 보겠습니다 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마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의 단순 내신 등급을 계산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학생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죠? 특목고는 솔직히 내신 등급 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평가 요소는 뭘까요? 저희 컨슈에서 그렇게 맨날 제가 울분 짚는 4대 요소입니다. 자, 생활기록부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그런데 저 안에 있는 학업 역량은 뭐 교과적인 내신 등급 이런 부분을 보는 학교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나 성적에 대한 추이, 그리고 뭐 상위 과목에 대한 그리고 뭐 수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학업 역량을 보고요. 전공 적합성은 이 비교과, 교과적인 전공은 전공 학업이겠죠. 이런 전공 학업과 비교과,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진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갖고 전공 적합성이 나눠지고, 인성 같은 경우도 뭐 학생의 나눔 배려 같은 활동들을 통해 갖고 평가하는 거, 뭐 반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나눔 배려가 좀 강한 이런 모습들, 봉사 활동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봉사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들, 봉사 시간을 보는 뭐 학교도 있겠지만 봉사 시간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성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발전 가능성은 학업 성적이 만약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올라갔다라면 그런 거를 발전 가능성, 학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봉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봉사의 참 의미를 찾아가고 이런다면 우리 아이는 인성이 발전했네요. 이런 걸 인성을 통한 발전 가능성. 1학년 때 전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점점점 전공에 대한 지식을 높여가고 이런 관심도가 높아가면서 무엇인가 찾아서 주체적으로 한다라면 전공 적합성을 따른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평가 요소를 자세히 보시면 저 3대 요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주체성과 이런 모습들을 좀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이 4대 요소가 보통 학교들이 뽑고 있는 지금 어떠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문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용어가 좀 틀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4대 요소가 거의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EBS 이런 뭐 교육방송 같은 데서도 발표한 거를 자세히 보면 나 오늘 머리 왜 이래?
아유, 머리가 아주 난리구나. 됐어. 어차피 뭐 잘생겼는데 뭐.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4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 머리 오늘 망했다. 자, 이해가시죠? 머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는, 교과전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단순 내신 등급을 어떻게 수치화한 양적 자료, 정량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런 모든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 그러니까 너무 수치화된 부분만 보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정량과 정성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개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의대와 교대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의대 준비나 교대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의 어떤 기준선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냐면요. 일단 우리 학생의 점수를 봐야겠죠. 학교 내신 등급. 왜 그러냐면 의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울대 수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대를 집어넣을 때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갈 건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솔직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이 교과 내신 등급을 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 정규 라인을 타게 되면 1.0부터 1.2, 뭐 1.4까지라도 이런 내신 등급이 상위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상위 클래스 아이들은 지방대학교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일 지방대학교가 아닌, 지방에 있는 의대가 아닌, 이런 국립거천대학교나 이런 지방에 있는 학교가 아닌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을 간다라고 할게요. 상위대학교,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카톨릭대학교나 아니면 좀 상위 레벨로 뭐 울산대학교, 그리고 뭐 성균관대학교. 이거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또 이거 갖고 뭐라 하실 거 뻔하긴 한데, 전 울산대학교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아산병원 때문에. 이런 뭐 성균관대나 이렇게 좀 상위 클래스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좀 대학 수만을 본다라면 뭐 이런 그러니까 병원을 좀 따진다라면은 저는 솔직히 상위 클래스보다는 좀 안 되지만, 솔직히 저는 가천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이런 뭐 순천향대학교도 나쁘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뭐 고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뭐 메이저급은 솔직히 연대 세브란스랑 서울대학교, 카톨릭 성모병원 이런 라인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상위대학 라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는데, 자사고나 이런 애들이 유리하다라고 전 봐요. 그래도 일반고 정규 라인 아이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등학교 정규 라인 아이들도 당연히 메이저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규 라인, 그러니까 정말로 잘 준비한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런데 그냥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나눠서 봤을 때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는 특목고가 좀 유리한 게 사실이고,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일반고가 솔직히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일단 일반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의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내신 등급 따는 게 유리해요. 일반고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일반고등학교에서 내신을 가지고 의대를 준비를 할 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고등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한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의대 라인을 지방의대도 생각할 건지. 왜 그러냐면 지방의대를 갈 거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 내신 등급을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은 등급대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참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 일반고등학교 출신에서 의대를 간다라면 첫 번째, 당연히 메이저급 가야겠죠. 그걸 목표로 하겠지만 지방의대 교과 전형으로 어떻게 받치고 갈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우리는 지방의대는 안 가. 우리는 무조건 메이저급으로 갈 거야. 그러면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 없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만드는 데는 한계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대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의대들이 있어요. 꼭 지방이 아니더라도 교과 전형. 그런데 보통이 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성남도 지방이에요.
성남도 지방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 그 라인 아니면 거점대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거점대학교들의 지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를 준비하실 때 일반고라면 메이저급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의 교과 전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대를 준비할 때는 교과 전형으로 갈 건지 정량평가로 갈 건지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건지 이거를 어느 정도 계획의 라인을 그어놓고서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또한 의대는 솔직히 수능 최저가 엄청납니다. 아시죠? 뭐 4개 5등급이나 3개 뭐 4등급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의대에 한 발 다가서는 거에 정말 큰 이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 수능 최저 라인을 구성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의대를 준비한다라면 정시 공부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고 정시를 무시하시고 최저를 준비를 소홀히 하시면 의대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교과를 챙기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챙기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시, 수능 모의고사를 정말 잘 관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의대의 지역인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북대학교나 인제대학교나 이렇게 보면은 지역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있는데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최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인재 전형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합격하면서 분석해 보면 지방의대 같은 경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지만 최저를 맞추시잖아요. 지역 인재의 최저를 맞추시면 저는 합격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교과 전형 합격 라인보다 지역 인재 합격 라인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최저 때문이 그렇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 학생들이 정시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방의 어쩌한 거점대학교를 생각하고 지역인재를 생각하신다면 내신 등급 관리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최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만일 내가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에 학종을 하지 마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 특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할 거 되게 많고 할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럴 거면 교과 전형에 올인하셔갖고 단순 내신 등급 만든 다음에 최저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지역인재로 의대 갈 수 있는 방법의 확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시라는 거는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이 부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볼게요. 자, 교대입니다. 교대도 의대랑 똑같아요. 교대도 자세히 보시면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뽑는 학교가 있고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솔직히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같은 경우 요즘 합격선의 내신 등급이 되게 많이 내려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1.2, 1.4 아이들이 들어갔다면 지금 2등급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는지 정량평가를 하는지를 우선 나누세요. 이 얘기는 의대 준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내신 등급이 약간 딸려요. 그러면은 정량평가 교대는 집어넣을 수 없겠죠. 대신 내가 만일 내신 등급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거 둘 다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교대의 레벨을 따진다라면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정량평가를 가지고 단순 내신 등급으로 비교과를 어느 정도 하고 면접을 해서 면접을 준비를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가.
자세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대에 훨씬 유리한지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아, 의대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제가 비교 분석해드리는 것 중에 의대를 준비하거나 교대를 준비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어떻게 우리 학생을 선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학생의 기준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의 수치를 보는 교과 전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성평가는 이 숫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체적인 종합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학교가 구분을 해서 뽑고 있는 것 중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대나 교대 이런 학과, 그러니까 이런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오늘 컨쇼 또 하나의 비법, 오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화요일날 3시, 그리고 금요일날 9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날은 1:1 입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즌2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저희 컨쇼와 정말 이렇게 소통하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컨쇼 특강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